어두운 불빛 아래 촛불 하나, 와인잔에 담긴 약속 하나, 항상 너의 곁에서 널 지켜줄 거야. 날 믿어준 너였잖아. 네, 굉장히 또 오랜만에 이렇게 찾아뵙는데요. 이렇게 계절이 변하는 동안 또 하나 바뀌지 않은 게 있죠. 바로 로디를 향한 저의 사랑입니다. 오늘 이제 감성 우편함 벌써 7번째 시리즈입니다. 이제 오늘 주제 사랑으로 한번 얘기를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랜만이라서 사실 좀 어색하긴 한데 그래도 한번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래를 또 마저 듣고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날 밤에 단 꿈에 젖어 하는 말이 아냐. 난 변하지 않아. 오직 너만 바라볼 거야. Oh, you're light of my life. You're the one in my life. 내 모든 걸 다 잃는데도 후회하지 않아. 오직 너를 위한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나 바라는 건 오직 하나. 영원한 행복을 꿈꾸지만 화려하지 않아도 꿈 같진 않아도 너만 있어주면 돼. 약속해. 힘들 때 너의 그늘이 되어줄게. 내 품에 안긴 너의 미소가 영원히 빛을 잃어가지 않게. Cause your love is so sweet. You are my everything. 첫날 밤에 단 꿈에 젖어 하는 말이 아냐. 난 변하지 않아. 오직 너만 바라볼 거야. Oh, you're light of my life. You're the one in my life. 내 모든 걸 다 잃는데도 후회하지 않아. 오직 너를 위한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You're light of my life. You're the one in my life. 내 모든 걸 다 잃는데도 후회하지 않아. 오직 너를 위한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All I ever want is your love. 네, 첫 번째 곡 이제 조정석님의 아로하 듣고 왔습니다. 이거 사실 이제 쿨 선배님의 원곡인 곡이죠. 저는 이제 두 곡 다 너무 좋아하는데 이제 이렇게 첫 번째 시작으로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이제 또 오랜만에 이렇게 현디의 감성 우편함 한번 시작을 하는데요. 사실 좀 긴장이 됩니다. 오늘 너무 오랜만에 이제 오다 보니까 사실 아침부터 긴장이 많이 됐는데 그래도 한번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희가 또 중간 코너가 있죠. 캐치 현디스 마인드를 이제 소개를 시켜드리고 이제 저희가 갈 건데요. 이제 캐치 현디 마인드는 이제 제가 이따가 중간에 저희 미니게임 코너에 제가 그림을 그리면 이제 시청자분들이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제 우편이 분들이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이제 X 채널에 자 해시태그 현우의 감성 우편함, 해시태그 캐치 현디스 마인드를 띄어쓰기 없이 또 같이 카테고리를 넣어주시고 이제 정답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제 여기에 또 제가 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핑크색으로 적어도 되나 이거?
오늘은 또 이제 그래도 아주 사랑이 넘치는 날이다 보니까 제가 한번 핑크색으로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또 오랜만에 이렇게 하려니까 진짜 어떤 말을 해야 되나 많이 고민을 했는데, 사실 오늘 또 사랑이 주제다 보니까 할 얘기가 그래도 좀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 이제 이거를 빨리 적고 이제 제가 댓글을 좀 천천히 읽으면서, 오랜만이다 보니까 좀 소통을 오늘은 많이 하면서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쉽지 않네요. 글씨를 좀 잘 못 쓰는데 이게 또 펜이 좀 두껍네요. 그래도 아마 잘 보이시겠죠? 이 정도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잘 모르실 분들을 위해서 제가 댓글에도 조금 어떻게 좀 적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댓글에 또 이제 컨트롤 C V 해가지고 잘 넣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낯을 가리지 마세요 라고 또 해주시는데 감사합니다. 살짝 낯가리는 느낌이지만 네, 좋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저희가 아부다비를 다녀왔죠. 아부다비 공연을 하고 왔는데, 사실 이제 아부다비라는 나라를 처음 가보다 보니까 긴장도 많이 하고 사실 되게 궁금했는데, 이렇게 이번 기회에 또 다녀오게 돼서 너무 재밌었고, 물론 굉장히 더웠지만 그래도 굉장히 재밌는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무대도 너무 좋았고 로디 분들도 많이 와주셔서 정말 재밌게 무대를 하고 왔습니다. 또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저한테 여쭤보셨는데, 이제 두바이 초콜릿 먹어봤냐, 또 사왔냐 하셔가지고, 네, 저희가 두 번째 날에 이제 쇼핑몰을 갔어요. 이제 호텔 근처에. 왜냐면 저희가 비행기가 좀 늦은 시간대에 타는 비행기라 시간이 좀 있어서 이제 그렇게 쇼핑몰을 멤버들이랑 같이 이렇게 돌아다녔는데, 다행히 이제 거기에 두바이 초콜릿을 파는 곳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맛있게 사 먹었고요. 또 이제 좀 사왔습니다. 예, 제 생일이 이제 또 얼마 안 남았다 보니까 부모님을 아마 곧 좀 뵐 것 같은데, 이제 부모님께 좀 드리려고 사왔습니다. 부모님한테는 아직 얘기를 안 했고, 얘기했나? 안 했던 걸로 기억하고요. 근데 아마 결제를 부모님 카드로 했었던 것 같아가지고 아실 거예요 아마. 맞아요, 정훈이도 엄청 많이 샀다고 봤어요. 저도 정훈이 라이브 하는 거 종류별로 뭐 샀던데, 저는 그 종류별로 막 사진 않고 그냥 그 오리지널만 많이 샀습니다. 자,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야사시이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효자네. 세미 효자. 세미 효자라뇨. 근데 이거는 또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부모님이 카드를 또 쓰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는 쓴 거고요. 이제 또 하나 썰을 풀자면, 제가 세은이랑 같은 룸을 썼는데 이제 저희가 그 좀 가기 전에 저녁을 좀 먹고 가자 해가지고 룸 서비스를 시켰어요. 근데 저는 이제 영어를 잘 못하다 보니까 세은이가 시켜줬는데, 이제 원래는 룸 차징으로 시켰어야 되는데 이제 그쪽 직원분들이 잘못 좀 알아들으셨는지 그 크레딧 카드를 꼭 써야 된다 해가지고 제가 그날은 특별히 제 카드로 세은이한테 밥을 사줬습니다. 왜냐면 이제 비자가 되는 카드가 제 카드밖에 없어가지고 제가 그날은 특별히 세은이 밥을 사줬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가격이 좀 나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한 이틀 정도는 굶을 예정이고요. 네, 이제 또 어떤 댓글이 있을까요? 멋진 형이다. 당연하죠. 비자 되는 남자. 밥이요? 저는 오늘은 아직 밥을 안 먹었고 아까 이제 햄버거 먹었습니다. 햄버거 맛있었고요. 굶지마.
당연히 안 굶죠. 저는 절대 굶지 않습니다. 제가 시차 적응, 사실 근데 시차 적응이라고 할 게 딱히 없는 게 5시간밖에 차이가 안 나고, 그리고 비행기에서 많이 잤습니다. 또 오는 비행기에서 굉장히 많이 잤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요즘에 이 비행기에서 딱히 할 게 없어가지고 이번에 아부다비를 가면서 이제 제가 그 넷플릭스가 이제 부모님 계정인데 이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제 계정이 또 비활성화가 돼가지고 저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번에는 그 비행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유튜브 이제 프리미엄 한 달 무료 체험을 이번 기회에 시작을 했고요. 이제 다음 달까지 열심히 쓸 예정입니다. 자, 자, 이 정도 토크를 했으면 근황 토크는 좀 어느 정도 된 것 같으니까 이제 오늘의 이 사랑 가득한 아주 풋풋하고 아련한 이 사연들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기대가 되는데요. 또 이제 제가 또 좋아하는 주제다 보니까 이제 아주 기대가 되는 오늘의 사연들이 도착을 했습니다. 와우. 오늘도 총 6개의 사연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첫 번째 사연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편지 너무 오랜만에 보는데요. 또 오랜만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목을 가다듬고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et's go. 오 마이 갓. 처음부터 이렇게 글자가 많다니. 네, 또 이제 또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이게 사연을 받을 때는 사실 이제 여름이었잖아요. 가을도 아니라 여름이었어서 이 사연은 8월 사연입니다. 지금은 이제 11월 거의 12월에 가까워지고 있는 날이지만 그래도 이제 오늘 이 사연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신없이 지내다가 정신을 차려보니 여름의 중심인 8월이네요. 여름은 그 계절답게 묵직하고 뜨거운 감정들을 주는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저의 여름에도 청춘의 한 자리를 차지했던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매일 그 친구와 시내에 나가서 시간을 보내고 집에 들어가기 싫어서 괜히 밤 산책을 하자는 핑계로 만나곤 했어요. 지금 그 추억을 떠올려 보면 다시 못 돌아가는 그 시간이 저에게는 너무 애틋하고 그리워요. 아직 사랑이라는 단어가 제게는 무겁고 부담스럽게 느껴지지만 돌이켜보면 그 친구와 보냈던 시간과 그 친구 자체를 사랑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사랑이라는 의미는 아직 저에게는 너무 어려워. 의미를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사이커스의 노래를 듣고 또 현디의 라디오를 듣다 보면 너무 행복해 이 시간이 멈추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곤 해요. 잃기 싫고 또 영원히 같은 감정만 가지고 싶은 제 욕심이 아닐까요? 시간이 흘러 제 내면이 더 자라게 된다면 그때는 사랑의 의미를 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 어렵고 많이 무거운 사랑이라는 단어와 감정을 천천히 알아가고 싶네요 라는 아주 풋풋한 사연이 도착을 했습니다. 와, 이제 그쵸. 사실 이게 학생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은 학생분이 아닌 것 같은데 이제 고등학교 때는 이제 그런 분과 이렇게 밤 산책을 하고 시내를 나갔다고 하시네요. 아, 정말 너무 풋풋한 사연인 것 같은데요. 사실 이게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시내라는 표현을 쓰신 거 봐서는 일단은 수도권 분은 아니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래도 이제 뭔가 저한테 대입을 하기는 좀 어려운 사연이긴 합니다.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는 남고등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그래도 저도 뭔가 그런 적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이 사랑이라는 게 사실 이성 간의 사랑도 있지만 다양한 장르의 사랑이 있잖아요. 장르 사랑에도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때 당시에는 움직이는 걸 되게 좋아하고 뭔가 운동도 좋아했다 보니까 이제 매일 밤 유도를 하러 갔던 이제 그 시간도 생각이 나고 이제 그 유도가 끝나고 도 친구들이랑
축구를 하러 갔었어요. 이제 그때는 제가 굉장히 축구를 사랑하는 마음이 컸기 때문에 이제 1시간을 걸어가서 유도장까지 이제 1시간 걸리거든요. 저희 집에서. 그래서 1시간 정도 걸어가서 3시간 운동을 하고 1시간 또 걸어와서 이제 집 근처에 있는 종합운동장, 이제 강원FC 홈구장 바로 옆에 이제 풋살장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 가서 또 축구를 했던 그런 뭔가 풋풋한 기억이 또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의 추천곡은요, 이제 김요한 선배님의 요즘 자꾸만이라는 곡인데요. 이게 OST인데요. 이 드라마를 제가 보고 진짜 뭔가 설레는 기분을 많이 들었던, 뭔가 이 사연을 보고 정말 이 드라마가 갑자기 딱 생각났어요. 그 정도로 되게 풋풋한 드라마니까 한번 찾아보시길 권장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사연과 함께 이제 첫 번째 곡 김요한 선배님의 요즘 자꾸만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내 발걸음이 또 널 맞춰가네. 자꾸 자꾸만 익숙해져 가는 걸. 네 오른편에서 걸어가는 게 나 어느새 좀 자연스러워. 네가 자꾸 생각이 나. 연락할 때마다 알게 모르게 나도 모르게 자꾸 미소가 막 지어져. 한두 번이 아냐. 너도 나와 같을까. 우린 대체 어떤 사이야. 요즘 자꾸만 네가 눈에 밟혀. 예전보다 예뻐 보여. 요즘 자꾸만 네가 생각나서 연락을 기다리게 만들어. 처음부터였을까. 깊게 빠져들어. 자꾸 이렇게 이 노래를 듣고 있다 보니까 뭔가 머릿속에 선선한 공기, 선선한 바람과 뭔가 이 풋풋한 기분이 좀 느껴지는데요. 이제 로드분들도 이 노래 같이 들으시면서 뭔가 지금은 겨울이지만 뭔가 그 여름밤의 이 달달한 이 느낌에 빠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노래를 마저 또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자꾸만 네가 눈에 밟혀. 예전보다 예뻐 보여. 요즘 자꾸만 네가 생각나서 연락을 기다리게 만들어. 시간이 지나도 내 마음은 변하지 않아. 그거 알아. 너를 보면 볼수록 점점 좋아져. 네가 자꾸 생각이 나. 연락할 때마다 알게 모르게 나도 모르게 자꾸 미소가 막 지어져. 한두 번이 아냐. 너도 나와 같을까. 우린 대체 어떤 사이야. 요즘 자꾸만 네가 눈에 밟혀. 예전보다 예뻐 보여. 요즘 자꾸만 네가 생각나서 연락을 기다리게 만들어. 네, 첫 번째 사연과 이제 김요한 선배님의 요즘 자꾸만이라는 곡 듣고 왔습니다. 이제 뭔가 정말 풋풋한 이제 사랑 얘기와 함께 또 풋풋한 노래를 듣고 오니까 뭔가 그 드라마 속에 제가 같이 들어가 있는 느낌을 좀 들으면서 느꼈던 것 같습니다. 네, 이 사연도 이제 우편함에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제 이런 풋풋한
사랑 얘기를 또 저는 굉장히 또 좋아하거든요. 물론 이제 발라드를 좋아하다 보니까 물론 이별 얘기도 너무 좋아하지만 사실 저는 드라마 같은 데서 무조건 주인공이 이루어지는 걸 좋아하는 편이기 때문에 자, 첫 번째 사연도 넣어줬습니다. 플리에 넣어야겠다. 아, 감사합니다. 이 노래 굉장히 또 좋거든요. 이 드라마에 나오는 노래가 굉장히 또 좋아요. 또 이 드라마 나오는 곡 중에 이제 제가 옛날에 아마 프롬에다가 추천을 했던 곡일 텐데 하현상 선배님의 나의 낮 나의 밤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 노래도 한번 꼭 들어보시길 추천하겠습니다. 새드 엔딩도 좋다. 저는 근데 새드 엔딩인 뭔가 그런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여운이 깊게 남아서 좋긴 한데 뭔가 뭐라 해야 되지? 이 얼만큼 이 이해가 가는 새드 엔딩인가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영화를 또 좋아하다 보니까 이해가 안 가고 그냥 무작정 헤어지는 이런 새드 엔딩 별로 안 좋아하고 뭔가 이 스토리가 어떻게 얽혀져서 결국에 못 만나게 되는 이런 스토리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하지만 그냥 무작정 너네 못 만나? 이거는 조금 이 보는 사람 입장에서 좀 설득력이 좀 떨어지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사연도 빠르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거 보면 울어요? 안 웁니다. 저는 영화 보면서 울진 않습니다. 자, 두 번째 사연도 글씨가 굉장히 많아요. 아까 거의 2배인 것 같아요. 하지만 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현디. 저는 지금 막 고3을 앞두고 있는 고등학교 2학년 로디입니다. 이제 막 10대의 마지막을 달려가고 있음에도 사랑이라는 감정을 여러 번 느껴본 제가 절대 잊을 수 없는 앞으로도 잊지 못할 사람을 짝사랑했던 추억이 이맘때가 되면 생각나곤 합니다. 작년 10월 저는 같은 반 남자아이에게 호감이 있었어요. 하지만 전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 주변을 계속 맴돌기만 하는 성격이라 선뜻 나서지는 못하고 계속 바라만 보고 있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그 아이와 자리를 앞뒤로 앉게 된 날이 있었는데 그때 그 친구가 제 친구의 빗을 가져오더니 그 자리에서 제 머리를 빗어주었어요. 뭐야? 그러곤 저에게 나는 나중에 결혼하면 딸 낳아서 이렇게 머리 빗어주고 싶어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뭐야 이 친구. 헐. 저는 순간 당황해서 야, 그 얘기를 왜 나한테 해? 나중에 결혼할 사람한테 해야지 라고 하니까 아무 말 없이 싱긋 웃더니 머리 따줘도 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순간 당황해서 된다고 하니까 된다고 하고 집에 가서 설마 얘도 나를 좋아하는 건가? 이 친구가 딱 한 번 그런 거 가지고 내가 너무 설레발치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 차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샜습니다. 그 후에도 모둠 활동 시간에 슬며시 손이 닿는다던가 수업 시간 내내 저를 바라보다 눈이 마주치거나 저를 보고 싱긋 웃어주는 등 설레는 하루하루가 계속되었어요. 어머. 비록 그 친구에게 솔직한 마음을 표현하지 못한 채로 저의 마지막 짝사랑이 끝났지만 이 추억이 사랑하면 가장 기억에 남는 추억이 아닐까 싶네요. 현디가 주변에서 들었던 가장 설레는 이야기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근데 제가 이거 읽으면서 이 곁눈질로 댓글창을 봤는데 제일 빨랐어요 방금. 막 와다다닥 막 어머 엥 하면서 막 올라가는데 대박입니다. 와 진짜 너무 사실 첫 번째 사연도 너무 풋풋하게 시작을 했는데 이거는 그냥 드라마인데요. 와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할까요? 저는 진짜 드라마에서밖에 못 본 이 연출. 근데 이 남자분도 좀 이러시면 안 됐어요. 유죄 인간이시네요. 막 이렇게 플러팅하고 다니시고 이 사람이 표현을 못하면 이제 본인이 그렇게 나서서 좀 어떻게 해줬어야지 이렇게 마무리되는 거는 정말 마음에 안 드네요. 이런 게 이제 이해가 가지 않는 새드 엔딩인 것 같습니다. 저한테는. 와 진짜 뭐 소설이요 진짜. 와 정말
좋습니다. 아 정말 이 사연도 너무 달콤한데요. 그 맞는 추천곡을 또 제가 골라왔습니다. 이제 설레는 노래 이제 완전 대명사라고 볼 수 있는 선배님이죠. 볼빨간 사춘기 선배님의 샵 첫사랑이라는 곡을 가져왔습니다. 와 근데 이 사연은 진짜 제가 이 곡을 선정했을 때도 좀 간단하게 읽었지만 이렇게 진짜 하나하나 한 글자 한 글자 이렇게 읊으니까 야 이게 와닿는 게 다르네요. 아무튼 이 노래와 함께 들으면서 이 사연도 다시 한번 곱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오실게요. 어릴 때 넌 키도 작고 빼빼 말랐지 기억나 난 너 그런 네가 괜히 맘에 들어 두드려 보지만 yeah 짓궂게 놀려주는 게 나름 나의 맘이었는데 Why don't you know 그런 채로 철없이 너의 소식이 어디서 타고 오는 건지 훌쩍 커버린 너는 왜 때문에 멋진 건지 내 타임라인에 나타나는 너의 시간이 내 시간을 다 훔쳐가 Yeah winter night when I meet you 나 너를 만나면 그 어릴 때 모를 때 사실 널 좋아했다고 말해줄 거야 괜히 널 보면 못되게 굴었었다고 말해줄 거야 너도 그날로 돌아가 솔직해질래 안녕하세요. 뭐야 안녕하세요, 여러분. 갑자기 감성 우편함. 좀 더 가까이 들어오세요 좀. 들어가야 돼?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 재밌게 노는 데가 아닌가? 재밌게 사연 듣고 아 계세요? 지금 방금 사연 레전드예요. 왜요? 좀 읽어볼래요? 딱 하나 끝났어요? 아니 딱 두 번째 끝났는데 이번 사연이 진짜 레전드예요. 그냥 뭐 드라마예요. 저는 같은 반 남자 아이에게 호감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 아래를 봐요. 그 남자분이 진짜 레전드예요. 여성분인 거잖아요. 예. 전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주변에 계속 맴돌기만 하는 성격이어서 바라보고 있었어요. 앞뒤로 앉게 날 있었는데 그 친구가 제 친구의 빗을 가져오더니 제 머리를 빗어줬어요. 예? 빗어준다니까. 나는 나중에 결혼하면 딸 낳아서 이렇게 머리 빗어주고 싶어라고 얘기. 예? 이 뒤까지 읽어봐요. 야, 레전드예요. 그 얘기를 왜 나한테 나중에 결혼한 사람한테 해야지. 아무 말 없이 친구 웃더니 머리 따줘도 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예? 이게 레전드예요. 설마 얘도 나를 좋아하는 건가? 밤을 지새 때 손이 닿는다던가 눈이 마주치고 나서 싱긋 웃는 듯. 말이 안 된다니까. 마음을 나- 표현이 못한 채로 안 끝났어. 이루어져요 근데. 이거는 무조건이죠. 너무 유죄 인간이에요 이거. 에이. 남자가. 그러니까 이게 그 우리 로디의 사연이에요? 네. 로디의 사연이에요. 괜찮아요. 잊으세요. 이제 저희가 있잖아요. 오. 예. 오. 맞죠. 어쨌든 이제 새로운 그게 남자가 있으니까. 맞아요. 예. 근데 좀 그렇긴 하네. 근데 딸 같다고 하는 게 좀 그렇긴 하다. 그러니까. 아니면 진짜 약간 딸 같은 마음으로 그런 건가? 약간 보는 건가? 여자로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아무튼 이제 두 번째 노래도 이제 민지 형의 등장으로 거의 안 들렸겠지만 이제 두 번째 노래를 좀 사연과 듣고 있었어요. 네 이제 저희 노래가 같이 나와요. 라디오이기 때문에 사연마다 노래가 있어요. 이제 볼빨간 사춘기 선배님의 샵 첫사랑 이제 같이 듣고 오셨습니다. 이제 뭐예요 갑자기? 놀러 왔어요. 놀러 왔어요. 네. 좋아요. 또 제가 감성 우편 한 번도 안 와봤었으니까. 그쵸. 사실 출연한 사람이 지금까지 진짜 출연한 거는 세연. 정훈이, 세연이는 아, 없어요. 그래요? 세연이 없고 수민이도 한번 왔었나요? 수민이 안 올라왔었나? 그건 그냥 혼자 라이브 할 때 왔었나? 출연한 건 이제 정훈이밖에 없었어요. 이거 제가 사준 바나나가 안 보인대요.
그거 보여야 돼. 저만 먹는 줄 보여야 알아. 꼭 보여야 되는 거야. 저만 먹는 줄 알아. 아 그런 거죠. 아 저도 네. 받았습니다, 여러분. 네. 아 맞아요. 닭볶음탕 먹고 왔어요. 맞아요. 우영 선배님도 이거 어떻게 해? 보고 드시고 오셨다면서요. 네, 밑에 라이브 하고 계시길래 잠깐 들렀는데. 뭔가 또 분위기가 많이 다르죠 여기는. 네, 여기는 여기는 좀 엄숙하네요. 또 굉장히 뭐가 많이 돼 있어요. 이 친구도 있고요. 네. 여기 뒤에 보면 나무를 파서 이제 그러니까, 로고를 만든 게 그러니까 있어요. 이게 좀 좋은 것 같아. 이게 되게 비쌌대요. 아 그래요? 네. 그 어. 무조건 이거 계속 써야 돼요 이거. 이게 또그 금액이 들어간 거면 좀 아 무조건 오래 해야죠. 써야지. 아 그럼 사연 하나 읊어주세요. 저도 사연 왔으니까. 네. 이제 두 번째 사연 끝났으니까 사실 세 번째 사연을 가야 되는데 오늘 몇 개인데요 사연이? 6개요. 늘 6개씩 늘 있고 6개. 이제 또 중간에 이제 미니 게임 하는 코너도 있고 그래요. 네, 아 사연을 읽으면 이제 이 우편함에 넣어줘야 넣는 돼요. 거요? 이제 기록되는 거죠. 저희 우편함에. 아 그럼 계속 사연들이 여기 다 쌓여 있는 거네. 아 당연하죠. 아 좋네. 시스템이 꽤 돼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7번째 시리즈이기 그럼 때문에. 나도 이런 거 만들어야겠다 나. 하나 해요. 저는 없어요 저는 이런 거. 이것도 이제 제가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좋아진 거예요 이게. 아 그래. 많이 좋아진 처음에 거예요. 열악했어요? 처음에는 노래도 핸드폰으로 들었어요. 게다가 그 자동문 옆에서 해가지고 아 근데 원래 이렇게 뭔가 점점 이제 발전해 나가는 거죠. 네, 맞아요. 처음부터 이렇게 휘황찬란 삐까뻔쩍하게 하면 좀 그렇죠. 아 맞죠.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사연을 빠르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도 있어요? 게임도 있죠. 미니 게임 오! 타임이 있어요 또. 아니 뭐야? 거기서 이제 폴라도 드려요. 저 미니 네 게임 하면 분께. 안 돼요. 저 게임 하고 싶은데. 아 근데 아, 형이 폴라를 받아갈 거예요? 저는 안 되니까 오케이. 자 아무튼 나 이거 옆에서 한번 들어보게 될 수 있겠다. 아 쉽지 않은데 자 세 번째 사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현디. 어렸을 때부터 저는 사랑이 뭘까 참 오랫동안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떨 땐 드라마에서 본 것처럼 거창한 고백이나 반짝이는 이벤트가 있어야만 사랑이라고 믿었죠. 서로를 놀래키거나 매일이 영화 속 한 장면 같아야만 진짜 사랑 같았어요. 그런데 21살 제 인생에 갑자기 등장한 사람이 제 사랑의 기준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21살 렛츠고. 와우. 사랑은 생각보다 그렇게 화려한 게 아니더라고요. 바쁘게 하루하루를 보내다가도 밥 먹었어? 하고 묻는 짧은 문자 한 줄, 욥욥 같은 아무 의미 없는 장난스러운 메시지, 가끔 직접 만나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그런 소중한 순간들. 그 사소한 순간들이 모여 제 하루를 달라지게 만들었고 제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이 말을 듣고 눈치챘을지도 모르겠는데 맞아요. 사실 제 21살 인생에 찾아온 그 사람은 바로 현디입니다. 뭐야? 원래 뭐야? 근데 또 왜 이런 타이밍이 왔어요? 가끔 아. 원래 이런 사연이 계속 있어요. 약간 늘. 조작이 있는 거 아니에요? 에이 아닙니다. 아니 아닙니다. 무슨 그 사연이 이래요? 아닙니다. 아니 용렵이란 말 있어요? 저는 프롬을 시작할 때 하는 말이에요. 용렵? 예, 어 무조건 좋은데요? 무조건 갈 때. 염려? 지금 프롬을 처음 시작한부터 지금까지 네. 늘 그랬어요. 용렵. 예. 오케이 용렵 좋아요. 아무튼 누군가 저에게 너한테 사랑이 뭐야? 라고 묻는다면 저는 주저없이 이렇게 말할 거예요. 내 사랑은 바로 현우였다고. 현우가 전해주는 둘이 말 뭐 하는 한마디, 거예요? 노래 한 소절이 힘들고 지칠 때마다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어요. 그리고 현우라는 존재가 있어서 저는 더 강해질 수 있었고 하루를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었어요. 앞으로도 서로 함께 걸으며 힘이 되어주는 그런 존재가 되었으면 해요. 제 사랑은 바로 현우였답니다. 현우 사랑해. 하트 하트. 이렇게 사인이 왔습니다. 난 또 초반에 이제 빌드업 보고 근데 가슴 콩닥콩닥 하다가 근데 사실 현우였어요 듣고. 그러니까 이런 사연도 있고 방금 전 사연 같은 경우는 진짜 사연이고 네. 이렇게 이제 그래도 제 라디오잖아요. 네. 이렇게 팬레터가 또 오고 하는 거죠. 좋네. 또 읽으면서 저는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 딱 이거 끝나고 올 걸. 이런 거 하면 사랑이 뭘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셨다 했잖아요. 네. 민재 형이 생각하는 사랑은 뭐예요? 저요? 저도 사랑이 거창한 건 줄 알았어요. 화려한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저도 21살 때 이제 어느 한 사람을 만나고 사랑은 그런 게 아니구나. 하루 끝에 보내는 짧은 문자 한 줄. 그분이 이제
나에게 외쳐주는 사랑의 이 한마디 이런 걸 듣고 아 이게 사랑이지 깨달았습니다. 제 사랑은 바로 로디랍니다. 와. 좋네요. 이런 느낌인 거잖아요. 아니 사실 이런 느낌은 아니고 진짜 그냥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저희는. 아 그죠. 내가 생각하는 사랑은 무엇이냐. 네. 제가 생각하는 사랑은 네. 뭔가 장미의 가시 같은 느낌? 그건 뭐예요? 사실 장미라는 꽃이 굉장히 예쁘잖아요. 네. 근데 저는 뭔가 사랑을 하게 되면 네. 뭔가 이 사람들한테 좀 더 뭔가 원하는 게 좀 생기고 네. 뭔가 그냥 아무 연관이 없는 사람이면 서운할 일도 속상한 일도 안 생겨요. 하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뭔가 그 가시를 찔리더라도 이 장미를 꼭 가지고 싶은 그런 게 좀 사랑이지 않나. 그러면 로디 때문에 아팠던 적이 언제 있어요? 저는 로디 때문에 아팠던 적은 네. 로디가 아플 때. 아 그리고 로디가 또 아플 때 아프다. 그런 상황 있잖아요. 네. 이제 뭔가 내가 더 해주고 싶은데 네. 못 해줘. 네. 좀 속상해. 네. 아니면 막 다른 그룹 노래를 들으면서 신나해. 네. 그러면 마음이 약간 아프죠. 억장이 무너지지. 속상하잖아요. 네. 그쵸? 근데 만약 그 사람들이 그냥 모르는 사람이었어. 네. 막 다른 남자 아이돌 노래 듣고 신나해. 아니 아무 상관없죠. 그쵸? 근데 네. 로디가 그래. 그러면 마음이 아프죠. 눈 돌아가죠. 저는. 뭔가 그런 느낌인 거예요. 제가 오케이. 생각하기엔. 오케이 로디가 땀 남자 볼 때 그쵸?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여러분 인생에 남자는 사이커스 하나밖에 없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사연과 함께 이제 저의 추천곡이 또 있어요. 네. 저의 추천곡은 폴킴 선배님의 있잖아라는 곡입니다. 이 곡은 이제 제가 또 이제 데뷔조 네. 이제 얼마 평가 때 불렀던 노래인데 네. 사실 이 노래 가사가 되게 뭔가 이런 노래 불렀어요? 기억 안 나요? 이런 노래 불렀어요? 이 노래 불렀잖아요. 월평 한 번 보지 않았어요? 2번 봤잖아요. 2번 봤어요. 그 저 의자에 앉아가지고 네. 있잖아 좀 늦은 거 아는데 해야 하는 말이 꼭 생겼어 이거 했잖아요. 그게 첫 평가였죠. 아니에요. 두 번째 두 거였어요. 번째였어. 저기요. 예. 연습생 때 기억이 안 나. 좀 오래되긴 했죠. 저 에너지틱밖에 기억이 안 나요. 그거는 들어와서 하지도 않았어요 게다가. 그러니까 그거밖에 기억이 안 나요. 아무튼 이제 이 노래가 약간 가사 내용이 네. 전하지 못한 말이 있었는데 이제서야 말한다. 말할 테니 좀 들어달라. 이 약간 이런 의미라서 마음 아픈 곡이네요. 좀 한번 골라봤습니다. 현우 씨의 감성의 곡이네요. 네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추천곡 폴킴 선배님의 있잖아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Let's go. 근데 인사를 했었어야 돼 지금. 있잖아 좀 늦은 거 아는데 해야 하는 말이 꼭 생겨서 아직 거기 서 있다면 잠깐만 내 얘길 들어줄래 두드리고 계속 두드렸던 너를 왜 몰랐을까 다친 내 마음 앞에 앉아 날 기다린 것도 말야 지금 나 하나도 괜찮지가 않아 지금 널 이대로 그냥 잃어버릴까봐 널 보던 내 눈도 널 떠올리며 웃고 있던 내 입술도 사랑이더라 알잖아 보기엔 참 쉬운데 내가 하면 얘기가 다른 거 겨우 내 마음을 알았고 내겐 아직 많이 어려운데 근데 말야 나는 하고 싶어 너랑 그 연애란 거 사실 난 엄청 신경 쓰여 너에 대한 모든 게 다 지금 나 하나도
괜찮지가 않아 지금 널 이대로 그냥 그런데 기억났다. 여기 들으니까 기억난다. 이거 들으니까 기억나요. 기억난다. 제가 했던 거 네, 이거 들으니까 기억났다. 맞아요. 아무튼 이제 마이크가 켜졌습니다. 네, 저는 이제 여러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로디랑 현우 사이가 너무 달달한 것 같아가지고 네. 제가 껴있을 자리는 아닌 것 같네요. 나중에 한번 또 재밌는 주제로 또 오시죠. 네, 약간 원래 논쟁거리 이런 주제도 되게 좋거든요. 전 또 토론 전문가예요. 토론 좋아하잖아요, 네. 토론 할 때 한번 저 불러주세요. 좋아요. 네. 그러면은 현우랑 좋은 시간 보내시고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시고요. 네.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약간 100% 조작에 아니에요. 만들어가기 만든 좀 의심스럽긴 한데 사연도 많이씩 와요. 굉장히. 굉장히 감동적이네요. 감사합니다. 네,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좋은 시간 보내세요. 안녕. 바이바이. 안녕. 로디 안녕. 바나나 고마워요. 네, 맛있게 드세요. 우후. 떠올리며 웃고 있던 내 입술도 사랑이더라 네. 세 번째 사연과 폴킴 선배님의 있잖아라는 곡으로 또 이 세 번째 시간을 보냈는데요. 폭풍처럼 이제 민지 형이 지나가가지고 굉장히 또 정신이 없는데요. 네. 굉장히 이렇게 게스트가 와가지고 사연을 의심하는 건 처음 봤어요. 저는 진짜로. 아니, 정훈 씨도 이렇게 정훈이 때 주제가 뭐였지? 정훈이 때 주제가 우정이었죠. 그때도 의심한 적이 없었는데 이렇게 의심을 하는 거는 또 새로운 또 메커니즘이네요. 아무튼 뭐 좋습니다. 이제 세 번째 사연과 또 돌아왔는데요. 세 번째 사연 이제 너무너무 또 감사드리고 이제 저도 이제 로디 옆에서 항상 같이 묵묵하진 않죠. 제가 또 묵묵하진 않은데 이제 함께 걸어가는 그런 존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제 얼굴이 잘 나오고 있죠? 이게 제가 오늘 앞머리가 좀 평소보다 많이 내려와 있는 스타일링을 해가지고 사실 카메라에는 제가 눈이 없는 것처럼 나오는데 화면에는 잘 나오고 있는 거죠? 좋습니다. 아무튼 이제 세 번째 사연도 저희 우편함으로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민정이 준 바나나를 마시면서 이 질문 좋은데요. 첫눈에 반한다 대 오래 볼수록 정이 든다. 뭐가 더 사랑인지. 저는 정이 든 뭔가 오래 보는 게 좀 더 저의 사랑론에 가까운 것 같아요. 물론 첫눈에 봤을 때부터 호감일 순 있지만 그게 사랑이라고 보긴 좀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면 아까 또 이제 사연 중에 그 얘기가 있었잖아요. 마지막 질문 중에 제가 들었던 가장 설레는 뭔가 그 이야기 또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제가 생각하기엔 저희 부모님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두 분이 고등학교 때 처음 만나셔서 24살이죠. 24살 때 이제 결혼을 하시고 저를 또 낳으셨기 때문에 뭔가 그 오랜 기간보다도 저는 사실 뭐라 해야 되지? 순애를 굉장히 좋아하고요. 뭔가 드라마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뭔가 드라마나 뭐 영화나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것도 순애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순애. 바라는 게 많은 게 사랑이다, 없는 게 사랑이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뭔가 많은 게 좀 더 사랑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런 거를 한두 개 정도만 더 하고 이제 저희 이제 미니게임 캐치 현디스 마인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 참 좋다. 감사합니다. 이제 사실 이제 오늘도 이제 늘 그렇다시피 영어가 굉장히 많은데요. 네, Hello, my name is 현우. Yeah, I'm not good English, but I'm trying always. Okay. Oh my God.
I hope you had a beautiful day and 이거 어떻게 읽는 거지 이거? able to stay warm. 아 대충 알아는 들었어요. 나는 원한다. 너가 아름다운 날과 따뜻한 곳에 머물기를. 제가 알아는 듣습니다. 알아는 듣는데 제가 말을 잘 못합니다. 예, 좋습니다. 뭐야? 아 일본어로 이제 조즈라고도 왔는데요. 아,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일본어 勉強は一生懸命いつも勉強しています。日本語は英語よりももっと上手ですけど、まだまだです。まだまだです。やっぱり僕は韓国人だから発音が難しい日本語。はい。자, 그렇다면 이제 캐치스 현디 아니지 캐치 현디스 마인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유재인간 취향을 지워버리고. 아 오늘 또 이제 커졌죠 이게 판이. 어이구 무슨 소리 됐는데. 이거 어떻게 지운 거야 이거? 왜 이렇게 안 지워져 이거? 왜 이렇게 안 지워지지? 이게 아우 이게 판이 이게 또 굉장히 어렵네요 이거.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 주시죠. 이거 굉장히 또 잘 안 지워지네요. 물티슈 같은 걸로 지워야 되나 이거? 이게 잘 안 지워지는데요. 그렇다면 토크를 좀 더 해볼까요? 아니 이게 오늘 판이 이제 바뀌어가지고 사실 이게 펜이 여러 가지 생겼어요. 이렇게 이 캐치 현디스 마인드 하려고 펜이 많이 생겼는데 이게 판이 이게 생각보다 잘 안 지워지네요. 이 지우개를 전에 쓰던 걸 계속 쓰다 보니까 살짝 쉽지 않네요. 아무튼 네 좋습니다. 어떤 토크를 좀 더 해볼까요? 最近覚えた日本語は 최근에 배운 일본어. 최근에 배운 거? 히코기? 항공기라는 뜻인데요. 비행기라는 의미입니다. 사실 잘 모르겠어요. 또 이거 일본어 선생님께서 이거 보시면 안 되는데 저번 레슨 때 배웠던 거를 적어는 뒀는데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현우는 고백을 먼저 하는 스타일이야. 아 저는 절대 먼저 못하죠. 저는 절대 먼저 못하는 스타일이고요. 해본 적도 없을 뿐더러 그런 장면을 본 적이 없습니다. 애초에 중학교 때도 막 누구랑 사귄다 소문만 듣고, 사실 이제 저는 이제 다른 사람들의 인생사를 궁금해하지 않는 부류 중의 하나라서 제 인생 살기 바빴거든요. 그래서 사실 좀 그렇습니다. 잘 몰라요 그런 거. 그래서 막 그 고향 친구들 만나서 막 얘기를 하다가 얘 뭐 누구랑 사귀었었잖아 하면 제가 진짜? 그러는 편이에요. 물어보지도 않고 궁금하지도 않고. 그래서 다들 제가 입이 무거운 줄 알아요. 모릅니다. 예, 몰라요. 극 아이 현우 합격. 좋습니다. 자 이제 판인사로 왔으니까 저희가 캐치 현디스 마인드를 진행해 볼 건데요. 이제 시작 전에 또 한 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제가 30초 안에 그림을 그릴 겁니다. 주제에 맞는 그림을 그릴 거고 여러분들은 주제를 맞춰 주시면 되는데요. 이제 주제는 총 3가지로 3가지인가요? 오늘? 3가지로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네 이제
정답을 세 가지 모두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제 첫 번째, 뭐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X에 이제 저희가 이제 이 채팅창에도 올라와 있는데요. 이 해시태그를 또 달아주셔서 업로드 해주시면 저희가 이제 추첨을 통해서 이제 저의 폴라로이드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폴라로이드 이렇게 찍었고요. 폴라로이드 찍었습니다. 예쁜 폴라로이드 예쁘게 찍었고요. 자, 사실 저의 그림 실력이 향상되진 않았을 것 같고요. 이제 걱정이에요. 사실 오늘도 주제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근데 30초라서 저번보단 좀 늘었잖아요. 조금은 괜찮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고 한번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좋아하는 파란색 펜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주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오 마이 갓. 어, 끝났습니다. 저번보단 잘 그린 것 같은데 제 생각엔. 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짜란. 이게 커가지고 이게 화면이 안 보이네 이게. 짜란, 보이시죠? 이게 이제 또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질문들이 다 뭐냐면 거의 뭐뭐를 하는 현우입니다. 무엇무엇을 하는 현우의 모습이고요. 이거는 이제 저희의 춤을 잘 보신 분들이라면 잘 아실 수도 있어요. 제가 이 동작을 많이 하기 때문에. 쿠키가 된 현우 아니고요. 쿠키런 아닙니다. 쿠키런 아닙니다. 쿠키런 아닙니다. 아닙니다. 헬스 아닙니다. 아무튼 네, 이거 줌이 많이 돼 있네요.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네, 뭐 첫 번째 주제는 이거고요. 두 번째 주제를 일단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 굉장히 이거 어렵구만 이거. 물티슈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휴. 이거 휴지로 한번 닦아주고. 좋습니다. 자, 제가 좀 보자면 근데 이게 살짝 없네요 이번에. 정답이 한 분, 두 분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일단은 계속 해보고 또 너무 모르시겠으면 제가 힌트를 또 드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게 있네요 또. 이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편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두 번째 주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아이고. 근데 이거는 꽤 알아맞출 법하신데. 자, 하나 둘 셋. 짜란. 보이시죠? 이게 전체 그림이 다 보여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나? 이게 이렇게 하면 다 보이시나요 이거?
좀 빛이 너무 밝은가? 이게 보이시죠? 보이시는 거죠? 좋습니다. 이거는 근데 좀 이제 최근에 이제 사이커스를 보신 분들이라면 알지 않을까? 이거는 또 힌트를 드리자면 제가 아니에요. 이제 화살표를 잘 보시면 누가 하는 건지 잘 맞추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아닙니다, 이것도. 아무튼 이렇게 중간중간 이제 정답이 좀 나오고 있어요. 봐봐요. 알아맞히실 수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또 가능합니다. 이 펜 제일 좋으니 이걸로 해야겠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대망의 세 번째 문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아니요, 저 댓글은 나중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주제 주시죠. 이것도 맞출만한데? 짜란.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것도 맞출만한데요? 자, 이 그림, 이 상황을 잘 보셔야 됩니다. 어떤 거에 정확하게 이 화살표가 가리키고 있고 무엇이 옆에 있으며 어떤 행위를 좀 하는 것 같은지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이거 또 캡처 하셔가지고 이제 천천히 보시면서 정답을 X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거 이 정도면 또 다들 정답이 좀 나오고 있어요. 정답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늘 이제 모든 분들이 너무 어렵다고 이제 또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림 실력 늘었다는 사람들 좀 아닌 것 같아요라고 하시네요. 아니 좀 그래도 맞추시는데요? 두 번째, 세 번째는 맞추시네. 첫 번째를 너무 못 맞추시긴 하는데 이게 모두가 이 타이틀곡에 너무 집중이 돼 있는데요. 타이틀곡이 아닙니다. 이제 뭐 손으로 힌트를 좀 드리자면 뭐 약간 뭐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네. 무지까지 어려워. 확실히 알았다. 세 번째 뭐예요? 일단 두 번째부터 하면 이제 아까 댓글 중에 이제 물론 이제 정답에 포함이 되어 있는 이 분의 이름은 또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이분이 저를 고소할 수도 있다고 좀 조심하라는 댓글이 아까 올라왔었는데요.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이제 이분이 또 굉장히 심성이 고우신 분이기 때문에 저를 막 고소하거나 그러진 않으실 거고요. 이분은 이 그림 자체는 여러분들이 최근에 봤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게다가 이거는 라이브 초반에 얘기를 했던 얘기입니다. 게다가 라이브 초반에 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행위와 함께 이 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었고요. 자, 세 번째는 근데 세 번째도 이제 저의 노래를 또 좋아해 주신 분들이라면 아마 맞춰 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드는데요. 또 피카소 같다 이렇게 또 말씀해 주시는데요. 감사합니다. 제가 그 정도는 아닌데 이렇게 또 과찬을 해 주시니 너무 감사하네요. 뭐 세 번째도 사실 뭐 그렇게까지 이제 뭐 스포를 딱히 할 게 없는 것 같아요. 너무 그림을 잘 그렸기 때문에 뭐 모든 분들이 맞춰 주실 것 같습니다. 와이리는 없었고요. 네, 없는 건 제가 확실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이리는 없었고요. 뭐 마지막도 이제 제가 이제 뭐 이번에 사실 뭐 그런 챌린지를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최근 들어서
이제 그거에 관련된 또 질문입니다. 네,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이제 또 맞춰주실 거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또 댓글을 좀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지가시 현우상, 무지가시요 현우상, 이게 번역을 하면 이제 어려워요 현우상 이라는 또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님 쉽습니다. 로디가 눈치가 빨라서 그래. 로디가 눈치가 빠르긴 하더라고요. 확실히 진짜로. 아, 또 이제 뭐 그러면 마지막 거는 이제 힌트로 제가 짧게 한 소절을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하늘 아래도 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 정도면 사실 이건 정답을 알려주는 거예요. 사실 뭐 앞에 두 개를 잘 맞춰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바나나 우유를 좀 더 마시고요. 일본어 진짜 잘했네는 어떤 의미인가요? 혹시 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거짓말을 하지 않고요. 이제 많은 분들과 이제 다양한 소통을 하기 위해서 이제 다양한 언어를 또 배우고 있으니까요. 이제 네, 감사합니다. 이거 무슨 말이죠? 아, 일본어 아리가또, 일본어 아리가또. 아, 감사합니다. 사실 현우 몰래 그림 배우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그렇게 뭐 생각을 안 하실 수도 있지만 댓글이라도 이렇게 남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태국어로 사랑해 랑나캅. 자, 사실 이제 많은 분들께 또 말씀을 드렸지만 최근에 이제 J-팝을 굉장히 많이 듣기도 하고 J-락을 되게 좋아해서 이제 일본어도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이제 제가 또 락을 좋아하다 보니까 일본의 이제 락 페스티벌 같은 데도 가보고 싶어서 나중에 여행으로라도, 그래서 일본어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일단은 그런 것 같고요. 독감 주사, 아, 저는 맞았죠. 이제 독감이 또 요즘에 유행이잖아요, 여러분. 사실 독감도 이제 안 맞으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래도 이제 맞으시는 게 그래도 건강에 제일 좋으니까 맞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기 걸린 건 아니고요. 목이 살짝 간질간질하네요. 오늘 또 말을 제가 많이 할 일이 있어가지고 말을 좀 많이 했는데, 네. 스페인어도 잘해요, 현우님. 제가 스페인어요. 스페인어? 뭐였죠? 올라 마드리드? 제가 아는 건 축구밖에 없어가지고. 아무튼 뭐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다음 이제 사연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사연이죠. 네 번째 사연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란. 어디 방향이죠? 짜란. 샤란. 따라란. 자, 네 번째 사연. 오 마이 갓. 종이 한 페이지가 거의 꽉 채워져 있습니다, 이거. 좋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사연입니다. 현디 안녕하세요. 저에게 사랑은 친구들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최근에 정말 귀여운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현디와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저는 며칠 전에 서울로 이사를 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가족과 친구들을 포함해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저와 가장 친한 친구들은 5년 전 고등학교 때 만났을 때부터 서로 알고 지내왔던 사이였는데요. 너무 당연하게 붙어있다 보니 저희는 이 우정이 영원할 거라 생각했어요. 지난 주말에 카페에서 작별 인사를 나눴는데 이렇게 다 같이 보는 게 마지막일 것 같아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 여기서 더 감동적이었던 건 저를 위해 깜짝 선물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모두 함께 있는 모습을
보는 것이 너무 감동적이었고 특히 우리의 일정이 맞지 않아서 자주 볼 수 없던 두 친구를 보는 게 더 좋았습니다. 그들은 많은 것을 준비했고 심지어 저에게 선물까지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울었어요. 선물은 친구들 한 명 한 명과 함께 찍은 추억이 담긴 스티커 앨범이었습니다. 정말 소중히 간직할 거예요. 정말 많이 소중히 여길 것입니다. 저는 한동안 이 친구들이 제 곁에 있어서 정말 감사하다고 말해왔습니다. 진짜 럭키걸 신드롬. 하지만 솔직히 이 에피소드가 끝난 후 사랑은 우정에 관련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당신만큼 사랑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서 기분이 정말 좋아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단어는 제 친구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현우도 친구들을 많이 사랑하고 있을 거예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라고 왔는데요. 약간 이제 살짝 외국 분이신 것 같아요. 서울로 이사를 왔다는 것도 그렇고 뭔가 약간 어체가 살짝 외국 분인 것 같긴 한데 아니면 이제 아닐 수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약간 이 살짝 번역체가 살짝 있는 것 같아서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도 사실 뭔가 그쵸. 저도 사실 이제 지방에서 평생을 살아왔던 사람이다 보니까 처음에 이제 서울을 올라간다고 했을 때 친구들도 그렇고 뭔가 이제 저는 사실 제가 평생을 강릉에서 살 줄 알았어요. 왜냐면 저는 대학도 사실 실용음악과를 희망하기 전에는 그냥 안 갈 생각이었어요. 사실 대학을 안 가고 그냥 강릉에서 평생을 살고 싶었는데 그래서 친구들한테도 저는 맨날 얘기했어요. 강릉에 나는 평생 있을 거다. 있고 싶다. 평생 이제 강릉에서 살고 싶다. 이렇게 많이 얘기했었고 이제 부모님도 사실 제가 그렇게 갈 줄 몰랐는데 이렇게 그 누구보다 대학 친구들보다도 대학을 진학하는 친구들보다도 저는 이제 서울에 먼저 올라왔다 보니까 이제 사실 친구들이 되게 오히려 저한테 가라 그랬어요. 저는 이제 처음에 이제 오디션을 합격보다도 오디션을 보러 오라고 했을 때 회사에서 저는 사실 처음에는 안 갈까라는 고민도 했었는데 이제 같이 이제 밴드 하던 친구들과 그냥 고등학교 친구들과 이제 저한테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정신 차려라, 가라, 뭘 안 갈 거냐, 일단 가라, 일단 가보고 뭐 안 될지 될지는 모르니까 그냥 일단 한번 봐라, 오디션도 그냥 보고 뭐 되면 그냥 거기서도 뭘 해봐라. 됐을 때도 딱 얘기했을 때 친구들이 정말 많이 축하해줬고 진짜 뭔가 엄청 응원해줬어요. 사실 친구들도 그렇고 부모님도 그렇고 뭔가 학원에 있는 친구들도 그렇고 되게 응원을 많이 해줬어가지고 뭔가 그 친구들을 이제 두고 이제 먼저 강릉을 떠났을 때는 뭔가 처음에 이제 굉장히 낯설었죠. 왜냐면 이제 저는 연생도 짧았을 뿐더러 이 근방에 아는 사람이라고는 한 명도 없기 때문에 굉장히 또 낯설고 안 그래도 낯도 많이 가리고 또 그런 성격인데 굉장히 또 힘들었던 때가 있죠. 그래서 뭔가 굉장히 힘들지만 저는 다행히 친구들이랑 그래도 꽤 오래 보기도 했고 뭔가 그래도 꾸준히 연락을 하고 지내기도 하고 다행히 이제 웬만한 친구들이 서울로 올라왔어요. 서울로 이제 상경을 해가지고 살고 있어서 가끔 이제 시간이 되면 만나는데 뭔가 그런 우정이 진짜 정말 사랑이 우정이다라는 말이 어떤 말인지 알 정도로 뭔가 이 우정이 정말 크다는 거를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네, 친구들 보고 싶어서 울었어? 저는 진짜 이게 물론 이제 사람마다의 차이는 있지만 저는 좀 그러진 않는 편인 것 같아요. 막 사실 제가 친구들한테 먼저 연락을 하고 뭐 이런 편은 잘 아니라서 그냥 뭐 연락이 오면 답장하고 사실 뭐 같이 살 때는 그 강릉에서 살 때는 그렇게 답장도 잘 안 했는데 그냥 뭐 지금은 이제 안부 인사나 뭐 하냐, 뭐 휴가 나왔냐, 뭐 이런 얘기나 좀 하고 지내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또 이런 저랑 뭔가 이 스토리가 비슷해서 또 좀 첨언을 많이 했는데요.
아무튼 저는 이 사연 보자마자 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곡 중에 하나인데 오늘은 또 OST가 살짝 많네요. 이제 박보람 선배님의 해화동이라는 노래를 또 골라봤습니다. 이 노래도 이제 이 스토리와 굉장히 잘 맞기도 하고 저도 그 힘든 시기 때 굉장히 많이 들었던 노래라서 이제 많은 분들이 같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래 듣고 오시죠. 오늘은 잊고 지내던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네. 내일이면 멀리 떠나간다고. 어릴 적 함께 뛰놀던 골목길에서 만나자 하네. 내일이면 아주 멀리 간다고. 덜컹거리는 전철을 타고 찾아가는 그 길. 우린 얼마나 많은 것을 잊고 살아가는지. 어릴 적 넓게만 보이던 좁은 골목길에 다정한 옛 친구 나를 반겨 달려오는데. 어릴 적 함께 꿈꾸던 부푼 세상을 만나자 하네. 내일이면 멀리 떠나간다고. 언젠간 돌아오는 날 활짝 웃으며 만나자 하네. 내일이면 아주 멀리 간다고. 덜컹거리는 전철을 타고 찾아가는 그 길. 우린 얼마나 많은 것을 잊고 살아가는지. 어릴 적 넓게만 보이던 좁은 골목길에 다정한 옛 친구 나를 반겨 달려오는데. 우린 얼마나 많은 것을 잊고 살아가는지. 우린 얼마나 많은 것을 잊고 살아가는지. 우린 얼마나 많은 것을 잊고 살아가는지. 이제 또 갑자기 친구 얘기가 나와서 또 갑자기 생각나는데요. 이제 제 친구가 지금 취사병으로 이제 의무를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이제 그 친구가 예전에 문자가 한번 왔어요. 이제 너네 아이코닉이라는 곡 있냐 나왔냐 해가지고 그때가 딱 아이코닉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라 최근에 나왔다 이랬는데 그 친구가 취사병이라 이게 요리를 하고 있는데 아이코닉이 나왔다는 거예요 부대에 갑자기. 제가 그래서 우리 아이코닉 맞냐 사이커스 아이코닉 맞냐 하니까 맞다고 해가지고 뭔가 살짝 뿌듯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네요. 좋습니다. 이제 네 번째 사연도 잘 마무리를 해서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짜란 짜란 보내줬고요. 자 이제 두 가지 사연만 남아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사연으로 한번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짝 또 오랜만에 하는 라이브다 보니까 좀 길어지고 있네요. 또 오늘 말도 많이 하고 이제 중간에 이제 게스트분이 갑자기 오셔가지고 아까보다 글이 더 많잖아. 왜 점점 많아지는 거지? 자 좋습니다. 뭐 사연이야 길수록 좋은 거죠. 자 좋습니다. 자 다섯 번째 사연입니다. 저는 한 번 크게 사랑했고 그 사랑을 잃었습니다. 어떻게? 처음에는 모든 게 좋았고 서로 다른 점마저도 서로 이해하고 배워가며 맞춰가는 과정이 즐거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와 그 사람은 너무 자주 싸우게 되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긴 했지만 그 과정에서 서로 너무 많이 지쳐버렸습니다. 결국 이별하게 되었지만 사실 저는 아직도 그 사람을 사랑해요. 그리고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나 순간의 행복이 아니라 서로의 부족함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려 끝없이 노력하는 것이라고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완벽한 사람이 완벽한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부족한 부분까지 존중하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그 과정 속에서 상처받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믿고 지켜주는 마음이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는 한편 고민도 되는데요. 다시 시작하면 똑같은 이유로 또 지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문제를 피하지 않고 해결하긴 했지만 그만큼 에너지가 많이 소모됐던 기억이 남아있어 쉽게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붙잡고 싶은 마음과 놓아야 할 것 같은 마음이 하루에도 몇 번씩 오가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물론 이 경험을 통해 저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진심과 이해가 얼마나 중요한지 배웠고 그 노력이 때로는 사랑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다시 한번 용기 내어 제 삶과 관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싶습니다. 이 기회가 제게는 단순한 시작 이상의 의미로 다시 살아갈 힘과 방향을 찾는 소중한 계기가 될 거라고 믿어보고 싶어요. 라고 이제 사연이 왔는데요. 또 굉장히 딥한 사연이네요. 사실 그렇죠. 이제 사랑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뭐 그렇잖아요. 어느 정도 물론 이제 제 나이로 이제 예를 들자면 22년을 따로 산 사람이랑 뭔가 이 맞춰가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 이게 뭐 가족처럼 이게 태어날 순 없기 때문에 이제 22년이란 시간을 나와는 다른 삶을 살았던 사람과 저를 맞춰가야 되는 건데 그게 이게 쉬울 순 없잖아요. 사실 이게 사랑이라는 것도 굉장히 에너지가 필요하고 힘든 일인데 뭔가 딱 이 사연자분께서 정말 이 사랑의 본질을 잘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뭔가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부족한 부분까지도 존중하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라는 말이 뭔지 너무 잘 알 것 같고 뭐 제가 사실 뭐 대단한 뭐 사랑을 해본 건 아니지만 그냥 사실 저도 그렇고 뭔가 물론 완벽한 공감을 할 수는 없어요. 이 똑같은 경험을 한 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뭔가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 22년을 따로 산 사실 멤버들도 그래요. 22년을 따로 산 사람과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저희도 힘든 게 있는데
그걸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맞춰 나간다는 건 사실 더 힘든 일이죠. 그렇다 보니까 물론 그런 일이 있겠지만 저는 그래서 모든 인간관계이지만 특히 이게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이제 자존심을 부리지 않는 게 진짜 중요하다 생각해요. 뭔가 자존심이라는 게 물론 감정 소비를 하지 마라가 아닌데 그 인정할 건 인정을 하고 되게 진심 어린 얘기를 하면 사실 그게 안 닿을 수는 없거든요. 이제 자존심을 부리는 게 있어요, 사람들이. 저도 물론 자존심을 굉장히 부리는 사람 중에 하나고 뭔가 이런 게 있는데 사실 그런 걸 안 부리는 사람을 만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어떤 인간관계든 특히 사랑하는 관계일수록 더욱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뭔가 자존심을 안 부리게 되는 사람을 만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제 스스로도 좋을 것 같고 그 사람한테도 좋을 것 같고 뭔가 그렇습니다. 저는 뭐 로데한테는 자존심 같은 거 없습니다. 맞아요. 자존심 이런 얘기 나오니까 또 질투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질투를 하죠. 질투를 안 하진 않습니다. 근데 또 그런 생각을 해요. 뭔가 물론 이게 다 그냥 방구석 연애 뭔가 드라마로만 배운 저의 지식에서 얘기를 하자면 뭔가 이제 연애를 한다는 게 사실 이 사람이 제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소유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뭔가 프렌드십 뭔가 이제 그냥 관계인 거지 이게 제 소유물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소유물이 되진 않습니다. 결혼을 한다고 소유물이 되는 건 아니지만 뭔가 그렇기 때문에 질투를 해도 어디까지가 질투고 어디까지가 간섭인가에 뭔가 포커스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엔. 물론 질투 티를 내는지 안 내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로디한테는 가끔 티를 낼 때가 있어요. 가끔 이제 제가 최애인 분들을 이렇게 보다가 갑자기 다른 사람을 찍고 있네? 근데 저는 얘기는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보면. 보거든요. 저는 약간 제 자랑을 하자면 저는 제가 최애인 분들을 웬만해서 굉장히 잘 찾아요. 그래서 제가 또 시야가 넓어가지고 잘 본단 말이에요. 잘 보는데 가끔 제가 안 보는 줄 알고 다른 사람을 보거나 다른 사람을 찍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때 얘기는 안 해요. 이제 그냥 한번 겼는지를 슬쩍 퍼주고 나 안 보고 있네? 오케이 하고 넘기는 스타일 같긴 한데 제가 근데 약간 자고 일어나면 기억력이 좀 안 좋아져가지고 기억을 잘 못해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살짝 하는 것 같은데 그러고 나서는 좀 잘 잊는 편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뭔가 근데 이별도 좀 겪어보는 것도 저는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안 겪을 수 있으면 제일 좋은 거지만 이별도 굉장히 겪어보다 보면 사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이 아니라 아까 전 사연처럼 사랑하는 친구와의 이별이 될 수도 있고 뭐 사랑하는 뭐 장난감 뭐 화장품 뭐 물건이 될 수도 있고 뭐 영화가 될 수도 있고 뭔가 다양한 것들이 있잖아요. 뭔가 그런 것도 하다 보면 뭔가 성숙하게 이별하는 법을 좀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의 추천곡은요 윤토벤 선배님의 서툰 이별을 하려해 라는 곡을 또 추천을 했습니다. 이 노래도 굉장히 가사가 좋고 뭔가 이 제목 자체가 굉장히 또 저는 이 사연과 굉장히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해서 골라봤습니다. 일단은 이 곡을 들으면서 또 한번 이 감정을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듣고 오시죠. 너도 알잖아 우린 충분했다는 걸 이별이 무서워 자꾸 피해보지만 이젠 정말 끝인걸 우리 사랑이 우리 추억이 이제 끝나가지만 함께한 기억은 내가 다 가져갈게
끝이란 걸 알지만 끝이라고 안 할게. 내 눈에 비친 네 모습이 날 나쁘게 만들어. 나 이제 너와 서툰 이별을 하려 해. 많이 아프겠지만 이제 정말 헤어지려 해. 가끔 혼자 견디기 힘들어. 나도 몰래 널 부르게 되면 그냥 지나쳐줘. 서툰 이별이라서 그래. 혹시 그때의 서로를 조금 더 이해했더라면 우린 조금은 달라졌을까. 이제 와서 이러는 내가 너무 이기적인가 봐. 내 눈에 비친 네 모습이 날 나쁘게 만들어. 나 이제 너와 서툰 이별을 하려 해. 많이 아프겠지만 이제 정말 헤어지려 해. 가끔 혼자 견디기 힘들어. 나도 몰래 널 부르게 되면 그냥 지나쳐줘. 서툰 이별이라서 그래. 우리의 최선은 여기까지인 것 같아. 수고 많았어. 이제 널 보낼게. 같은 추억 속에 우리를 이젠 보내줘야 해. 애써 그냥 웃으며 아무렇지 않게 널 보낼게. 우리 이제 정말 이별을 하려 해. 많이 아프겠지만 많이 힘들겠지만 혹시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되는 날이 다가오면 그땐 꼭 안아줘. 많이 보고 싶었다고 말해줘. 네, 이제 5번째 사연과 추천곡 윤토벤 선배님의 서툰 이별을 하려 해 듣고 왔습니다. 아니 근데 그 댓글에 헤어지자 보내시는 건 뭐죠? 아니 노래에 너무 심취하시는 것 같아요. 안 됩니다. 헤어지면 안 됩니다. 또 이제 댓글에 그런 얘기가 되게 많았어요. 뭔가 사람도 많이 만나봐야 된다. 근데 제가 또 가만히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뭔가 아까 말했을 땐 이별을 많이 해보는 건 좋다고 했지만 사실 많은 사람을 만나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아까 말했다시피 제가 다른 거에서도 이별하는 감정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근데 뭔가 사람은 저는 제 성격도 그렇고 한 인연을 맺으면 굉장히 오래 가거든요. 왜냐면 지금 그 아까 방금 얘기했던 친구도 중학교 때 만났던 친구고 웬만한 친구들이 웬만해서 거의 다 초등학교 때 만난 친구들이 많고 저는 한 번 이렇게 친구를 하면 웬만해서는 거의 늘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 막 친구를 많이 만드는 편도 아니고 친구를 얕게 사귀는 편도 아니고 한 번 친구를 이렇게 사귀면 굉장히 오래 만나는 스타일이라서 친구를 만난다 그래가 좀 이상하네. 뭔가 친구의 관계를 유지하는 편이라서 좀 사람은 그냥 저는 딱 제가 원하는 사람을 딱 만나면 그 사람한테 맞추면 된다고 생각해요. 굳이 여러 사람한테 맞춰보는 것보다 물론 그러면 맞추는 방법을 좀 더 잘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게 과연 좋은 걸까라는 생각은 또 뭔가
살짝 드는 것 같아요. 그냥 정말 내가 이 사람의 이 안 좋은 부분까지도 감당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면 뭔가 그냥 그 사람에게 온전히 맞추면 되지 않을까. 왜냐면 모든 사람은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으니까. 제 친구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뭔가 그 친구들도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랑 계속 친구를 하지 않을까요? 좋습니다. 그러니까 로디도 이곳저곳 보실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저희랑만 또 보는 걸로 합시다. 왜 이렇게 잘 알아? 이게 드라마를 많이 보고 영화를 또 많이 보시면 좀 웬만해서 그렇더라고요. 뭔가 그 다음에 좀 그렇잖아요. 뭔가 이 사람 저 사람 이렇게 막 만나는 사람보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순애를 좋아하는 편이기 때문에 뭔가 한 사람 이렇게 막 일편단심 같은 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나? 뭔가 좀 그렇습니다. 드라마로 배운 사랑 어렵네. 사랑 어렵죠. 사랑이 정의가 어떻게 됩니까? 정의가 안 되죠. 또 여기서 이제 갑자기 우정 얘기가 같이 나와서 그런데 남사친 여사친 이런 얘기 있잖아요.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런 거. 이제 사실 이 사랑 얘기를 하면 이제 빠질 수가 없는 얘기 중에 하나잖아요. 남사친 여사친. 아이고 너무 흥분했는데 저는 말도 안 된다는 주의고요. 말도 안 됩니다. 사실 되나 그게? 그러니까 그런 건 가능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진 가능하냐면 뭐 학원을 같이 다니는 사람, 학원을 같이 다녀서 그냥 대화 정도는 할 수 있잖아. 그다음에 그냥 같은 학교고 같은 반이면 연락처는 있을 거 아니야. 그거까지는 오케이다 이거야. 사실 이 여사친 남사친의 기준도 좀 애매하긴 하지만 그냥 근데 그러고 항상 무리지어 다니거나 뭐 그런 건 이제 완전 여사친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런 건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 사실 여사친 남사친 특히 연애를 안 하는 사람이면 그럴 수 있어. 오케이. 그런 게 없으면 연애를 못 하시니까 평생. 근데 연애를 하는 도중에 여사친 남사친?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애인이 있을 때를 가정했을 때는 여사친 남사친은 말도 안 된다. 야, 뭐 있어도 없는 것처럼 살아야지. 맞지 않나 그게? 아니 뭐 용건이 있거나 하면 연락을 할 수는 있어. 뭐 잘 사냐라고 물어보는 것도 이상해. 그냥 뭐 생일이거나 하면 생일 축하한다 정도까지는 오케이인데 잘 사냐? 그냥 갑자기 뜬금없는 날에 그렇게 물어본다? 난 말이 안 된다 생각해. 갑자기 이 얘기하니까 말이 빨라지는 것 같은데 아무튼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옛날부터 그렇게 생각해요. 자, 아무튼 5번째 사연 변함 속에 넣어주시고 또 확실히 근데 이게 왜 안 들어가 이거 확실히 남사친 여사친 얘기하니까 굉장히 또 댓글창에 불타는데요. 그러니까 아니 연애할 때 가장 많이 싸우는 문제 중에 하나가 여사친 남사친이잖아. 아니 싸울 걸 알면서 그걸 왜 유지하는데 그 관계를. 그게 문제 아닌가 애초에? 그것부터 자존심이에요. 애초에 자존심을 그렇게 안 세우는 사람이었으면 알겠다 자제하도록 하겠다 그러고 그냥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현우 여사친이 없구나. 저 없죠. 남고 출신인데요. 지금 다 자고 있을 친구들밖에 없어요. 국방의 의무를 임하고 있는 친구들밖에 없어가지고 지금 쉬는 날에 그냥 제 친구는 필수입니다, 여러분. 저보다 거기에서 나이 많은 축구 선수분들과 맨날 함께합니다. 아무튼 자 이제 6번째 대망의 마지막 사연입니다. 굉장히 또 긴 라이브가 됐네요. 자 마지막 사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나마 좀 짧은 것 같아요.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사연입니다. 현우 안녕하세요. 사랑이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저는 바로 저희 할머니가 생각났어요. 그 이유는 제가 고등학교 때였는데요.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대학 시험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집에서 거리가 먼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는 학교에서 가까운 할머니 댁에서 공부하거나 밥을 먹고 학원을 다니기 반복했어요. 그동안 할머니께서 제가 와 닿을 만큼 정말 잘 보살펴 주셨습니다. 맨날 제가 공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제가 좋아하는 음식 준비해 주셨고, 제가 힘들어할 때에는 상냥하게 말도 걸어주시고, 제가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위해 매일매일 싫은 내색 한번 안으시고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에게 저라면 할 수 있다라고 할머니께서 해주신 말씀은 제가 몇 번이나 지쳤을 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런 할머니의 많은 배려와 노력 덕분에 저는 무사히 대학에 합격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저를 사랑해 주시고 신경 써 주셨던 할머니의 사랑이 정말 컸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쓰다 보니 할머니가 너무너무 보고 싶어졌네요. 대학에 다니기 위해 이사를 해서 지금은 할머니와 먼 곳에 살고 있지만 앞으로는 할머니가 저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제가 할머니께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현우는 사랑하면 뭐가 떠오르나요? 라는 사연인데요. 이제 처음으로 뭔가 할머니에 대한 사연이 또 나왔는데요. 그쵸. 사실 이제 굉장히 또 울컥할 수 있는 주제지만 이제 저는 어릴 때 할아버지 댁에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이제 친할아버지 댁이 또 저희 집이랑 가까워서 많이 갔었고, 또 이제 사실 제가 어릴 때 장난감을 엄청 좋아해서 이제 맨날 제가 할아버지 댁 가고 싶다고, 왜냐면 할아버지한테 가서 뗐으면 할아버지 맨날 장난감 사주시니까 이제 맨날 할아버지 댁 가가지고 자고 다음날에 장난감 사러 가고 맨날 그랬었는데, 뭔가 정말 이제 단 한 번도 살면서 할아버지가 화내신 모습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살면서 정말 단 한순간도 정말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뭔가 그런 걸 보면 정말 사실 뭐 모든 할아버지 할머니 분들이 그러시겠지만 이렇게 손주 손녀를 이렇게 아끼시는 모습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이제 저는 또 그런 생각도 있어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또 이제 일찍 결혼했다고 굉장히 이 라이브 초창기 때 아마 첫 화일 거예요. 첫 화 때 엄마 사연 읽으면서 또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굉장히 젊은 나이에 이제 저를 낳으시고 결혼하셨는데 이제 제가 그 나이에 비슷해지고 있단 말이죠. 제가 한 2년 뒤면 부모님이 거의 저를 낳으실 나이대가 되니까 뭔가 옛날에는 별 생각이 없었는데 최근 들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뭔가 저는 사실 아직도 바퀴벌레도 무섭고 모기도 손으로 못 잡고 아직까지도 그냥 피곤하면 찡찡대는 한 중학교 시절에 머물러 있는 저 같은데, 부모님은 나랑이 비슷한 나이대, 사실 2살이라는 게 그게 큰 차이가 아니잖아요. 이 생각의 폭이 크게 차이가 날 시기가 아닌데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 정말 이 부모 자식 간의 사이는 사랑 말고는 이게 표현이 안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듭니다. 사랑의 힘이 참 무섭고 대단한 거죠. 여러분, 모기를 손으로 못 잡는 거에 포커스를 두시면 안 되고요. 이제 그런 사람이란 나이대인데 그런 다 이거죠. 징그러서 잘 못 찾습니다. 현우 엄마 엄청 누나 같아. 맞아요. 안 그래도 최근에 통화를 했을 때 그런 얘기 했었어요. 제가 어릴 때는 엄마 손 잡고 다니면 막 주위 분들이 누나냐, 막 누나냐, 뭐 그런 얘기를 진짜 많이 하셨대요. 저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런 얘기 많이 하셨대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얘기를 듣긴 어렵고 뭔가 조카냐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그리고 이 썰이 갑자기 생각나는데, 저희 어머니가 어린이집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그 학부모 톡방이 있는데요. 이제 어린이집 선생님이라는 거는 브이로그 때도 이제 나왔습니다. 나와서 이제 학부모 톡방이 있는데, 학부모 이제 부모님 프로필 사진이 저예요. 저라서 학부모분이 저희 엄마가
아이돌을 좋아하는 줄 알고 아이돌이 덕질을 하시는 줄 알고 살짝 뭐지? 하셨다가 나중에 같이 찍은 사진을 올리셨는데 그걸 보고 아들이었냐고 너무 놀랐다고. 아들이 왜 이렇게 크냐. 아니 예전에는 엄마가 왜 이렇게 젊어요로 했는데 요즘에는 아들이 왜 이렇게 나이가 많냐라고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듣는 소리가 아무래도 이제 그렇죠. 그래가지고 저랑 부모님이랑 많이 웃었던 최근의 썰입니다. 최근에 부모님이랑 거실에서 1시간 이상을 통화해가지고 저희가 둘 다 말이 많아서 그렇게 자주 얘기를 하는데요. 저 이제는 그런 얘기를 진짜 많이 듣는다고 합니다. 뭔가 그런 얘기 들을 때도 진짜 뭔가 좀 신기해요. 그냥 저는 부모님이 나이가 젊으셔서 좋은 것 같습니다. 뭔가 이 시간대가 어느 정도 맞아요. 더군다나 아이돌 노래는 저희 부모님이 좀 더 잘 아십니다. 저보다. 저는 이제 발라드를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엄마 목소리 저 아빠 목소리 좀 더 닮은 것 같아요. 엄마는 엄청 카랑카랑하시고 엄청 찌르는 목소리시는데 아빠랑 저랑 말하는 게 비슷하고 동생도 저랑 말하는 게 비슷합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제 마지막 사연을 들으니 또 가족 생각이 나네요. 이제 보신 분들 만약에 또 여건이 되신다면 할머니 할아버지께 또 문자를 한번 드려보는 건 어떨까 싶으면서 저의 추천곡은 김보경 선배님의 혼자라고 생각 말기라는 곡을 골랐는데요. 이제 또 대학을 다니기 위해서 멀리 이사하셨다고 하고 또 잘 옆에서 챙겨주시던 할머니가 없지만 그래도 또 혼자라고 생각하지 말고 저희가 늘 곁에 있으니까 화이팅해서 이제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좀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추천곡 듣고 오시겠습니다. 지치지 않기 포기하지 않기 어떤 힘든 일에도 늘 이기기 너무 힘들 때 너무 지칠 때 내가 너의 뒤에서 나의 등을 내줄게 언제라도 너의 짐을 내려놓아도 된다고 혼자라고 생각 말기 힘들다고
자, 마지막 사연과 마지막 추천곡 듣고 왔습니다. 아, 이제 또 댓글을 보니까 또 아주 마음이 따뜻해지는 댓글이 많은데요. 이제 혼자라고 생각 말고 이제 이 추운 겨울도 그렇고 항상 사실 몸보다 마음이 추우면 또 힘들잖아요, 저희가. 이제 항상 혼자라고 생각하지 말고 늘 제가 옆에서 응원할 테니 모든 거 다 잘 이뤄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까 웃긴 댓글이 또 몇 개 있었는데 제가 위로 올리면서 조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있었지? 노래 선정이 이사님이랑 비슷한데 제가 이제 제 나이대에 비해서 이제 옛날 노래를 좀 좋아하는 건 맞는데요. 가끔 이제 팬사에 오시는 분들이 제가 노래를 추천해 드리면 저한테 84냐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어요. 네, 04고요. 네, 절대 나이 속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또 저도 끝나고 이제 부모님께 한번 연락을 또 드리도록 해야겠네요.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사연도 저희 우편함에 잘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곡도 또 좋다는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사연도 우편함으로 넣었습니다. 오늘 이제 굉장히 평소보다 거의 2배 가까운 시간을 이제 오늘 라이브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중간에 이제 민정도 오고 이제 아무래도 사랑이라는 이 주제가 너무 또 재밌는 주제다 보니까 많은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오늘 다행히 너무 좋아해 주셔가지고 다행입니다. 너무 오랜만에 하는 거라 저도 초반에는 좀 긴장을 했다가 이제 중반부터는 좀 재밌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또 곧 생일이죠. 제가 이제 곧 또 생일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이제 저는 늘 생일이 이제 가까워지면 뭔가 좀 기분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이제 연말에 생일이다 보니까 사실 뭔가 제 생일이 다가온다는 거는 1년이 마무리되고 있다는 의미랑 가까우니까 생일이 좀 좋다가도 살짝 아쉬운 이 1년이 지나가고 있다는 걸 뭔가 아쉬움을 좀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제가 벌써 이제 내년에는 23살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몇 살에 데뷔했죠? 20살에 데뷔했죠, 제가. 정말 시간이 너무 빠르네요. 정말 초등학교 때는 일주일 주말 기다리는 것도 너무 느렸는데 요즘에는 한 달이 그냥 지나가요. 한 달이 막 3일 마냥 지나가 버리니까 진짜 이 시간이 굉장히 빠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거는 아무래도 저희의 사랑이겠죠. 사랑이란 마음은 또 시간이 지나든 계절이 변하든 바뀌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변하지 않는 사랑이 제일 좋은 거죠. 아무튼 오늘 너무 또 재밌는 사연들과 함께 정말 재밌는 사연들과 함께 이렇게 또 라디오를 했는데요. 이제 약간 또 소통을 하면서 이제 캡처 타임을 하고 또 이제 마무리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원하시는 포즈나 또 약간 재밌는 토크 주제가 있으시면 또 던져주시면 또 그것도 얘기하면서 슬슬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에 만나요. 그쵸? 이제 곧 12월이잖아요. 오늘이 이제 11월 25일이네요. 벌써 이제 한 달 뒤가 크리스마스네요, 여러분. 크리스마스 다들 계획은 하고 계신가요? 저는 아직 딱히 계획은 없습니다. 현우야, 내일 7시까지 학교 앞 놀이터로 나와. 전국 학교가 정말 많은데요. 어느 학교로 특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인가요? 제 생일이 벌써? 어머, 와, 벌써? 우편 포즈 해야죠 또. 프라트. 또 뭐가 있죠? 꿀꺽. 그래, 아무데나 와라. 장난입니다. 저는 어디든 어디를 또 만나러 가고 싶습니다.
아픈 거야? 아픈 건 아니고 이제 환절기다 보니까 살짝 이제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살짝 칼칼하긴 한데요. 이제 사실 이 시기가 시기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이제 여러분들도 물 자주 마시고 또 이제 가습기 있으시면 되도록 틀고 다니시고 마스크도 있으면 잘 끼고 다니시면 좋을 것 같아요. 멤버들 중 가장 사랑이 많은 것 같은 사람은 저는 사랑이 많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유준이? 그러니까 뭔가 사랑이 많은 것도 많은 건데 정말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것 같은 느낌이에요. 외동이기도 하고 뭔가 애가 굉장히 귀엽잖아요. 또 뭔가 너무 캐릭터가 사랑스러운 캐릭터라 뭐 사랑이 가장 넘치는 사람이 유준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뭐 다른 멤버들이 안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무독 좀 그런 이미지다 보니까 이미지보다도 그냥 그런 사람이니까 유준이가 전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사랑이 많진 않아요. 저는 제가 주고 싶은 사람한테만 사랑을 주기 때문에 많은 편은 아닙니다. 멤버들한테 사랑을 주는 편은 아니죠. 저는 로디에게 주는 거면 충분합니다. 정훈이는 로봇이시요. 사이커스 내 로봇이 두 호기가 있습니다. 1번 첫 번째 1호기는 정훈이고요. 2호기가 헌터입니다. 물론 그 둘이 사실 뭐 멤버들끼리 애정 표현을 하는 건 좀 이상하긴 하지만 뭔가 그렇다고 해도 걔네도 굉장히 또 마음씨는 고와요. 곱습니다. 약간 표현의 차이죠. 표현의 방식이 다를 뿐. 뭘 로봇이라고 하시는데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현우 엄마는 엄청 표현이 많으시던데 맞아요. 표현이 많으시기도 하고 저희 집은 좀 다 말이 많아가지고 그냥 계속 표현을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수민이는 그냥 보통 사람? 남사친 포즈는 뭐죠? 남사친 포즈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남사친 포즈는 별로 하고 싶지 않네요. 이름부터 마음에 들지 않아요. 현우 아직 인프피야. 인프피가 마지막으로 나오고 검사를 안 해보긴 했는데 저는 이제 부모님이랑 얘기를 해봤을 때 굉장히 티긴 하지만 배운 티다. 그러니까 이 공감이라는 거를 습득한 티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부모님, 저희 엄마도 제가 뭐 힘들다 그러잖아요. 그럼 힘들지. 아이고, 뭐 어떡해.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어머니를 많이 닮은 것 같습니다. 성격이. 나나 포즈. 추우니까. 안았다 포즈. 이거 좀 이상한데? 안았다 포즈. 좋습니다. 근데 제 라이브에 와서 왜 이렇게 다른 멤버들을 물어보는 거죠? 주민이 형이요? 몰라요. 그냥 사람이요. 제가 자연스럽게 뭐 최대한 뭐 어떻게 대답을 해드려야 될까요? 여기는 제 라디오입니다. 삐지 마시고요. 좋습니다. 이제 벌써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을 아득히 넘었습니다. 사실 오늘도 사실 기획된 거는 이렇게 길게 하는 게 아니었는데 말이 많다 보니까 굉장히 오래 하게 되었습니다. 거의 2시간을 가까이 했는데요. 그래도 뭐 오랜만에 오는 거니까 거의 2편 분량 하는 거죠. 좋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 또 재밌는 일들도 너무 많았었고 너무 재밌는 주제로 또 돌아왔었기 때문에 이제 너무 재밌게 또 하고 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저의 이 엔딩곡은요. 제가 굉장히 또 좋아하는 곡이기도 하고 최근에 이제 제가 챌린지를 함으로써 성덕이 됐는데요. 정승환 선배님이 부르신 사랑에 빠지고 싶다라는 곡을 또 이제 제가 골랐는데 이 곡을 고른 이유가 제가 첫 학교에서 처음으로 혼자 장기자랑 나가서 불렀던 곡이 이 곡이었던 것 같아요. 혼자가 아니었나? 혼자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이 곡을 불렀을 때 저 그 같은 동아리에 있던 보컬 동아리에 있던 친구분들도 그렇고 선배분들도 그렇고 이 노래가 너 대표곡 같다 뭔가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이 곡을 마지막으로 골라봤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사랑에 빠지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또 골라봤고요. 저 또한 뭔가 더욱더 많은 사랑에 깊게 빠져보고 싶다는 마음으로 한번 이 곡을 골라봤습니다. 이제 겨울이 다가오고 있고 굉장히 많이 추워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꼭 몸과 마음 다 따뜻하게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마지막 엔딩곡 틀어드리면서 오늘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나요? 죄송합니다. 오랜만에 와가지고요. 아 맞죠. 이제 마지막 엔딩 멘트가 있었죠. 아 깜빡했네요. 죄송합니다. 맞네. 다급하게 저를 말리시길래 뭐였지 하고 생각을 해봤는데 맞네요. 고정 엔딩 멘트가 있었죠. 자 고정 엔딩 멘트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와주신 모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의 감상 우편함 마감합니다. 안녕. 운동을 하고 열심히 일하고 주말엔 영화도 챙겨보곤 해. 서점에 들러 책 속에 빠져서 낯선 세상에 가슴 설레지. 이런 인생 정말 괜찮아 보여. 난 너무 잘 살고 있어. 근데 왜 너무 외롭다. 나 눈물이 난다. 내 인생은 이토록 화려한데 고독이 온다. 넌 나에게 묻는다. 너는 이 순간 진짜 행복하니? 난 대답한다. 난 너무 외롭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뭘까? 사랑이 뭘까? 난 그게 참 궁금해. 사랑하면서 난 또 외롭다. 사는 게 뭘까? 왜 이렇게 외로워?